자, 이번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뭐 비트코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테슬라 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출렁이면서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앨런 머스크의 행동, 이것 테슬라랑 연결시켜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 반대했어요. 그걸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참 핫했을 때 저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저도 생각을 바꾼 게 인정은 해야 되겠다. 그냥 자산으로. 뭐 투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어쨌든 페이팔이란 기업이 자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기업들도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되게 좀 재밌었던 게 그 콜로니얼인가요? 그 이번에 미국의 송유관 그 사이버 테러 당했잖아요. 네네. 그 랜섬웨어 이제 그 타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가동이 중단됐다가 그 인질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범이죠. 협박범한테 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정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달러로 준 게 아니라 가상화폐로 줬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야, 이거 미국 정부도 인정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걸 가상화폐로 줬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를 이제 하나의 대체 수단으로 점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그냥 이제는 그냥 뭐 거품이다 이걸 떠나서 뭔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지금 대접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더리움하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전 적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큼은 이제는 좀 인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의하실 건 실체가 없는 뭐 도지코인도 그렇고 그쵸. 진짜 이상한 그 코인들이 많아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체 없는 경우 그 거래소 운영하는 사람이 그냥 들고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으니까 혹시라도 뭐 가상화폐 매매를 하신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로만 압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발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한테 제발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제발 이제 트위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거 그냥 알아서 매매하라고 하면 돼요. 비트코인도 비싸지면 자정자격에 의해서 급락하고요. 다시 싸지면 저가 매수해서 올라가요. 금을 대체하는 수단인데,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리딩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아니 뭐 그냥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하면 급등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폭락을 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지금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지금 이 좌지우지 되니까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 한 사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되게 이건 아닌 거거든요. 예,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이야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혹시 신규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그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팔았을 수도 안 팔았을 수도 있어요.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하실 때 좀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는 하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론 머스크를 사형하라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에 동의합니다가 뭐 20만 명인가요? 네,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하나 여기서 아까 또 추가드렸던 게 이런 일론 머스크의 이런 기행으로 인한 테슬라에 미칠 영향? 테슬라 투자,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너 리스크잖아요. 이런 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악영향을 당연히 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저는 오히려 기회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영향은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 테슬라 투자하시는 게 일론 머스크만 보고 투자하신 게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잘난 사람이어서 주가가 그렇게 급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 플랫폼을 만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차 불모지인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어쨌든 그 부도난다는 그 루머를 딛고 공매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플랫폼이 뭐 자율주행도 있고, 그 정말 이거는 현대차도 인정을 해야 될 게 이 테슬라의 플랫폼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아직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차이가 5배, 6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본다라면은 테슬라는 충분히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 쏴가지고 자율주행 만들고 그 여러 가지 우주 사업도 하고 있고, 그게 그냥 일론 머스크가 그냥 나 잘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들이 허무맹랑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 투자에서 다 성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과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일론 머스크의 그 비트코인 발언에 의해서 지금 테슬라가 급락을 하고 막 흔들리고 있지만 오히려 저로의 매수 찬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그냥 일부분이지
그 일론 머스크의 기행은 어쨌든 이건 비트코인에 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슈에 의한 이런 좀 회사의 좀 흔들거림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될 건 없다. 그래서 본업에서 여러분이 걱정할 건 뭐냐면 본업에서 잘못했을 때는 걱정하셔야 돼요. 테슬라가 갑자기 전기차가 안 그렇죠. 팔리거나 오히려 걱정하셔야 될 건 현대차가 너무 잘해가지고 테슬라 잠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단지 이런 비트코인 이슈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테슬라한테는.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이 이슈는 너무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주가 다 부진한데 현대모비스를 보유 중입니다. 연불님께서 현대차가 더 좋다고 하셔서 갈아타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이 있는데 어떻게 좀 투자해야 되고 봐야 될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부품주가 왜 좀 부진하냐면 완성차보다 사실 근데 다 부진한 건 맞아요. 대부분 이제 큰 흐름이 부진한데 그 원인은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 통해서 그 자동차 반도체가 없으니까 자동차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예측하기로는 6월이 피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냐면 그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있잖아요. 독일의 인피니온, 네덜란드의 NXP, 그다음에 일본의 르네상스. 근데 이 3사가 공통적으로 7월에는 가동률 100% 갈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시장은 자꾸 의구심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회사들이 대만 업체한테 맡기거든요. 대만이 생산해 주잖아요. 네. 근데 저게 셧다운 되면 어떡하지? 또 이번에 대만이 확진자가 막 300명. 이러니까 공장 가동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의심하는 거죠. 6월이 피크가 아니라 이거 연말까지 가면 어떡할까? 이 의구심이 자꾸 드니까 시장은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월이 피크면요. 지금 자동차는 사실 무조건 사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끝이잖아요. 네. 더 이상 악재.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차 잘 팔아요. 미국에서 점유율이 10%가 넘었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제너시스 잘 팔리죠. 텔룰라이드라는 미국의 그 그쵸. 기아의 SUV는 미국에서 차죠. 판매하는 네네. 그게 2천만 원 웃돈 주고 좀 팔린대요. 그래요? 여기 물량이 없어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이게 혹시나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중에 반도체 진짜로 연말까지 안 되면 어떡할까? 이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지금 이게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그 애플가 이슈로 주가가 한번 오버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다만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하자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현대차 그룹 장기 투자 몇 년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안 갈 때 계속 모아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은 언젠간 다 해소가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소돼요. 약간의 시기의 문제지. 그리고 대만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뉴스 나온 거 살펴보니까 21일이 확진자 피크 될 거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 대만도 불안했던 게 이게 잠잠해지면서 오늘 그래서 대만 증시가 폭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반도체 쇼티지가 그렇게 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동차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비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완성차보다 이쪽 부품주가 좀 부진하냐면 일단 완성차는요 이게 만약에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만들면 제일 안 팔리는 모델을 셧다운 시켜요. 그런 다음에 제일 잘 팔리는 모델로 이거를 반도체를 다 이쪽으로 옮겨버려요. 네. 그럼 이쪽 잘 팔리는 모델로 만들어서 단가 올리면 되는데 부품사는 그게 아니에요. 부품사는 일단 무조건 다 만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부품사가 부진했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약간의 이 맞죠? 그러니까 온갖 고초를 이 혼자 다 겪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비용 부담을 얘가 다 떠안고 있어요. 뭐냐면 이 GMP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 하죠. 그 다음에 나르는 플라잉카 있잖아요. 그렇죠. UAM. 네네. 이것도 얘네가 해요. 부품 만들죠. 자율주행 전기차 소프트웨어. 오늘도 보니까 1.7조 원 들여서 소프트웨어 그쪽 그 투자한대요. 근데 이 투자를 현대차가 하는 게 아니라 모비스가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 근데 이거는 결국 나중에는요 반대급부로 돌아와요. 이게 그냥 그대로 현대차만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모비스가 희생한 만큼 다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또 좋아지는 플랫폼 부품 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 정의선 회사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배구조 이슈의 최상단에 있잖아요. 모비스가.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너무 없어요. 0.6%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지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상장하면 모비스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이제 지분 매각한 다음에 엔지니어링 팔고
모비스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이벤트들은 많이 좋은 게 많이 남아 있고 안 좋은 건 이제 다 반영은 했거든요. 그래서 모비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좀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겁다는 것만 좀 염두해 주시고 천천히 2, 3년 정도 사이클 보시고 지금 이렇게 안 갈 때 좀 모아 가시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게 일맥상통하고 일치되는 게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질문 주시는 거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오늘 내일 이번 주 지난주 어떻게 되느냐에 좀 불안하셔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연 부장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당장의 그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면서 이제 이슈들을 잘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고요. 염승환 부장님과 좋은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